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민키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근황 및 최근에 여행에서 알게 된 책들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어폰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깔끔하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늘 그렇듯이 핸드폰으로 거실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책은 중국 소설인데요. 위화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 인생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랑 제가 북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골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골랐던 책이고요. 서로 감상이나 좋았던 구절 같은 거 밑줄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남기고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읽고서 좋았던 죄송합니다. 좋았던 이유는 혹시 스토너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인생을 읽으면서 스토너를 읽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스토너를 오랫동안 어렵게 읽었어요. 좀, 막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채로 꾸역꾸역 읽다가 결국 책이 딱 끝이 났을 때, 오,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어떤 딱 깨달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책도 되게 비슷한 느낌의 책이에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작품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문이나 그 작가의 삶에 조금 관심을 갖는 편인데요. 이 작가는 그 처음 초판 낼 때 서문이랑 개정판을 낼 때 서문에 메시지가 되게 명확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삶 그 자체, 그냥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를 위해 살아간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는 게 좀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었고요. 두꺼운데 후루룩 그냥 금방 읽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란 이런 거였지 하게 되는 책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인데요. 정지혜 작가님 책이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 책들을 다 저는 인상 깊게 읽었어요.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랑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 둘 다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왜 이분 책을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정중한데 다정해요. 문체도 그렇고 하시는 생각이나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그런 편이라서 이 책은 이분이 책 처방사라는 직업,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그러니까 처음으로 명한 그런 직업으로 일을 하시면서 1대1로 책을 처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책을 어떻게 골랐고 책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의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듯이,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이라도,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기질이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약이 다르게 작용을 하듯이 똑같은 책이라도 그 사람이 놓인 상황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는 그런 처방을 1대1 처방을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막 기회가 된다면 여유만 되면은 저도 한번 가서 책 처방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책을 어떻게 읽고 고르고 하는지를 그냥 그 자체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네 서점이나 책방을 차리고 싶다는 그런 책에 둘러싸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고르는 방법이나 책을 어떻게 본인이 읽는지,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으로서의 책을 다루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두 번째로 읽은 건데 이렇게 접어놓고 읽었거든요. 근데 그 접은 페이지들을 다시 보니까 이분이 상황마다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음 자체로 새로운 책들을 되게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꼬꼬무 읽기에 되게 좋은 그런 책이라서 약간 책들을 아카이빙해 놓은 느낌? 이 자체로도 또 많은 좋은 책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책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는 작년에 제가 휴직을 1년을 하고 복직을 잘 했고요. 1, 2분기를 잘 보내고 여름 휴가를 최근에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왠지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하나 들고 가고 싶어서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이 책을 가져갔는데 새로운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고 쉽지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읽기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왔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항상 가는 지금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제주도에 종달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하면은 늘 종달리를 가는데요. 성격이 원래 좀 그래요. 뭐 어떤 새로운 거에 잘 도전하지 않고 막 좋으면 그냥 그것만 계속 또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종달리를 항상 지금 몇 년째 가고 있고 숙소도 가는 데만 가고 식당도 가는 데만 가요. 그러니까 카카오맵에 찍어놓고는 계속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찍어만 놨다가 안 가봤던 그러니까 찍어만 놨던 그런 새로운 식당을 간 거예요. 종달리엔 심야 식당이라는 야식을 파는 주점 같은 곳인데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본 거죠. 거기 가서 주력 메뉴인 달고기라는 생선 튀김이랑 야끼소바랑 이런 안주와 함께 그 제주에서만 나는 제주도 전통술을 파는 그런 주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 책꽂이에 방명록이랑 책들이 빼곡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서 뭐지? 하고 펴봤는데 이 책이 여름 문구사라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 일기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있던 종달리 바로 옆에 있는 세화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작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 출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개미북스라는 곳에서 나온 책으로 이거를 막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읽다가 다 못 읽은 거예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종달리엔 심야 식당 사장님한테 진짜 염치 없지만 빌린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 근처에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가 너무 좋아서 하루만 빌려 읽고 내일 반납을 해도 되겠냐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아 그러시라 어디 숙소냐 뭐 내일 전화를 달라 그때 그러면은 뭐 만나자 해가지고 이 책을 빌려서 읽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에서 문구사를 하면서 사시는 일, 그리고 집을 가꾸시거나, 뭐 일상에 대한 내용, 뭐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냥 제주도에서 제주에 대한 책을 되게 실시간으로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목차를 보면요. 잠시만요. 제주의 계절 해서 제주에 대한 책들, 그리고 구좌에 살면서의 생활, 그리고 이런 TMI인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책인데요. 와, 이 책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 보니까 여름의 제주가 특히나 이 동쪽 동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막 와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만 여기 좀 볼까요? 젊을 자연 휴양림 즐기기. 이게 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 여기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여름 부분을 보고서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여름의 젊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정보를 주면서 본인만의 어떤 감상? 이게 되게 가고 싶게끔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막 우리 집 개 소개.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둘이 있는데 자식도 있고 이 자식 그 쭈쭈쭈라는 딸이 실종이 된 거예요. 어느 날은 한 마리가 모자라. 근데 이 둘 다 모르는 상황. 근데 알고 봤더니 더워가지고 마당에 구멍을 파고 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이런 귀여움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이걸 보고 나니 안 갈 수가 없다. 이 문구사에 꼭 가야겠다 해서 바로 옆 동네인 세화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을 했죠. 근데 사장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진짜 가만히 조용히 그 데스크에 딱 앉아 계시거든요.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샀는데 아니 근데 사장님이 되게 쑥스러운 말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성껏 포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들떠가지고 사인도 하나 못 받고 그냥 책만 덜렁 사온 거죠. 스티커도 사은품으로 넣어주셨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산 게 뭐가 있냐면요. 잠시만요. 짜잔.
이것은 사장님 피셜 제주에서만 판다는 다이제 우도 땅콩 맛입니다. 정말 우도 땅콩이 들었는가? 오, 진짜 들었네요. 우도 땅콩 분말. 하나 먹어봤는데 다이제 크래커고요. 그 안에 들은 여기가 쿠키 땅콩 샌드 기억나시나요? 그 맛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막 맛있다 이거는 아니었고 그냥 제주도에 간 김에 기념으로 사온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좋은 과자였고 제가 2봉지 들어있는데 1봉지는 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자는요. 잘 보시면요. 백록담 한라산인 제주라고 써있는 제주도에서 왠지 딱 기념품으로 사오기 좋은 그런 모자인데 사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남편이 제가 막 이렇게 책을 읽고 북카페에서 책을 읽는 동안에 2번째 날에 남편은 새벽에 한라산으로 떠났어요. 혼자서 새벽에. 근데 2등으로 입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백록담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보자마자 딱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선물을 했죠. 재질이 약간 이렇게 방수가 되는 재질이에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완전 녹색. 그리고 여기가 너무 힙하잖아요. 이런 모자가 어딨어요. 슬로운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얼마였지? 2만 몇천 원이었는데 너무 안에 마감도 깔끔하고 그리고 모자를 쓰면 되게 사람이 힙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머리가 막 엄청 대두만 아니면 누구라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자. 그래서 이 다이제랑 이 책이랑 이렇게 3개를 여름 문구사에서 사왔는데 귀여운 게 진짜 많아요. 그냥 다양하게 많아요. 소품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녀오시면 세화나 구자에 가실 일이 있다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핸드폰 용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좀 급한 상태입니다. 이 책은 막 인터넷 서점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또 뭐지? 그런 그림 일기. 오랜만에 너무 귀여운 그림 일기를 만나가지고 저도 그림 일기를 다시 써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주 여행에서 세화가 아니라 종달리에서 제가 또 북카페를 갔어요. 종달리 746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찍어만 놓고는 처음 가봤는데 너무 아늑하고 일단 분위기를 되게 책을 읽게끔 해놓으셨어요. 조용해야 되고 또 4인 이상은 출입이 안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만 머물 수 있고 책으로 가득한 아늑한 그런 북카페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발견했지 뭐예요? 너무 귀엽죠? 스티커 팩인데요. Like Your Life라는 월간 책장이라는 이름의 스티커 팩인데 이건 보자마자 사야 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책을 읽고서 기록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다이어리에 그냥 쭉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몇 월의 책장에서 읽은 책들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책이나 다이어리에 붙여놓는 거죠.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딱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책과 관련된 그런 스티커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스티커 팩이고요. 얘는 스티커는 아니고 그냥 안에 들어있었던 배경지 같은 건데 여기다는 연간 읽었던 책을 써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지금 지금이 8월이잖아요. 8월의 책장을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려고 하는 거죠. 왠지 시원한 색깔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할까요? 이거 써볼게요.
8월의 책장. 손이 엄청 시꺼멓게 타가지고 지금 바다 수영을 좀 했거든요. 8월에 제일 먼저 읽은 책은 인생이었어요. 위화. 중국 소설은 거의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너무 새롭고 좋았고, 그리고 읽은 책이 여름문구사. 진짜 귀여워요. 한번 가보세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사장님 성함은 이지연 작가님. 이렇게 해서 저는 다이어리에 붙일까 어디 붙여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따끈따끈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바로 제목부터 특이해요. 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 보선 그림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어디서 들어봤었어요. 어디서 제가 다른 분의 추천을 받고서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도서관에 신간이었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가져왔죠.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이 친구랑 얘기를 하시다가 장례식이 어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막 웃고 그런 막 드레스 코드도 있고 그렇게 활기찬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근데 내가 죽으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 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장례식을 실제로 꾸미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 귀여운 일러스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야. 그래서 잘 보내주자는 의미였고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고 나면 들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나 평소의 생에 대해서 본인이 사시면서 느꼈던 어려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도서관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근데 지금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별로 죽음은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은 내 자신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동생이 2명 있거든요. 여동생이. 동생들한테 나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 라고 처음 얘기를 꺼냈더니 동생들이 저를 엄청 환영해 주면서 언니 드디어 그 생각을 하게 됐구나, 환영해, 이 세계로 들어왔구나 하면서 엄청 환대를 해줬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삶이 나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주변에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면에서는 선배인 거잖아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동생들이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나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도 그 생각 해봤고 나는 실제로 이렇게까지 장례식도 준비해봤어 하고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행과 근황과 관련, 또 25분이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떠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황과 함께 최근에 읽은 책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하하하. 여기까지이고요. 조만간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뜨거운데 바람이 이제 좀 불더라고요. 남은 여름 시원하고 알차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남은 한 주 되시고요. 네, 가을을 기다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